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시지만 쉽게 말씀하시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변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 곳곳에서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가 오죠.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그런데 이런 증상들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일상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 가는 일인데요. 젊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신호가 왔고, 화장실에 앉으면 별 힘 들이지 않아도 시원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게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사흘이 지나도 닷새가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겨우 화장실에 가도 돌덩이처럼 굳은 변 때문에 진땀을 빼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알게 된 70대 어르신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3일에 한 번씩 응급실을 가셨습니다. 아무리 변비약을 드셔도 혼자 힘으로는 화장실을 해결할 수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돌멩이처럼 굳어버린 부분을 빼내고 나면 그제야 나머지 부드러운 변이 나왔습니다. 한번 이렇게 배변하고 나면 며칠간 또 잠잠해지고 다시 응급실에 가는 것을 반복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특별한 경우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변비로 진료를 받는 환자 중 70대 이후 노년층 비율이 무려 33.4%를 차지합니다. 3명 중 1명이 어르신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나이가 들면 변비가 심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박미경 한의사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여러분이 정말 변비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루 이틀 화장실을 못 갔다고 해서 변비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의학적으로 만성 변비를 진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 항목들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고 그 증상이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만성 변비로 볼 수 있습니다. 변을 4번 볼 때 1번 이상 이런 경험을 한다면 체크해 보세요. 첫째, 일주일에 3회 미만으로 배변한다. 둘째, 변이 단단하거나 덩어리져 있다. 셋째, 배변할 때 과도하게 힘을 줘야 한다. 넷째, 배변 후에도 변이 남아있는 느낌이 든다. 다섯째, 손가락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변을 빼내야 할 때가 있다. 여섯째, 직장이나 항문이 막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떠신가요? 2가지 이상 해당되셨나요? 만약 이 기준에 해당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혹시 변비를 유발할 만한 다른 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 복용 중인 약물 중에 변비를 일으키는 것이 있는 건 아닌지 진료를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변비가 있다면 그 다음은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볼 차례입니다. 물은 충분히 드시고 계신가요? 하루에 8잔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식이섬유는 어떠신가요? 하루 20에서 30g 정도 섭취하셔야 합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너무 대충 드시거나 적게 드시면 변을 만들 재료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운동은 하고 계신가요? 하루 30분 이상은 몸을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변비 예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모범적으로 열심히 생활하는데도 변비가 낫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노인성 변비는 젊은 사람의 변비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책도 달라야 합니다. 젊은 사람의 변비는 대부분 잘못된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물 많이 마시고 채소 많이 먹고 운동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하지만 노인성 변비의 핵심 원인은 바로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도 함께 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늙는 걸까요? 크게 3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장이 느려지고, 둘째, 장이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장이 건조해집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장이 느리고 차가워지는 이유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양기가 떨어지는 것, 기혈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중간 부분, 위와 장이 있는 곳을 중초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양기가 떨어지면 소화력이 약해집니다. 밥을 먹어도 예전처럼 잘 소화가 안 되죠.
더 근본적으로는 아랫배 하초의 양기가 떨어집니다. 하초의 양기가 부족해지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하체가 시리고 대장도 차갑고 느려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 우리 장은 마치 잘 짜는 빨래처럼 쭉쭉 힘차게 움직이면서 내용물을 아래로 밀어냈습니다. 이것을 장의 연동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연동운동이 느려집니다. 장이 게을러지는 거죠. 연동운동이 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변이 장 속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오래 머물면 수분이 점점 빠져나가면서 변이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진 변은 힘을 줘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과도하게 힘을 주면 식장과 항문에 부담이 가서 치질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이 건조해지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진액이 부족하다고 표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수분이 줄어듭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눈이 뻑뻑해지고 입이 마르는 것처럼요.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져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게 됩니다. 장의 내부는 원래 점막으로 되어 있어서 소화액이 분비되고 촉촉하고 매끄러워야 합니다. 그래야 변이 미끄러지듯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액이 부족해진 장은 내부가 메말라 있습니다. 마치 물기 없는 미끄럼틀 같은 거죠. 변은 더 건조해지고 통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정리하면 노인성 변비는 장이 느리고 차갑고 건조해져서 생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채소를 더 먹고 물을 더 마신다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장을 따뜻하게 그리고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로 매운맛을 이용하는 거예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매운 것 먹으면 배 아프지 않냐고요? 물론 과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매운맛은 노인성 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에서 매운맛은 오미, 즉 5가지 맛 중 하나로 신미라고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매운맛이 뭉친 기운을 흩어주고 마른 것을 적셔주는 작용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몸에 막힌 곳이나 쌓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어서 혈액순환을 촉진한다고 했습니다. 매운맛 하면 대표적인 것이 고추죠.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은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을 합니다. 첫째, 혀에 닿으면 침이 나오게 합니다. 소화의 시작이죠. 둘째, 대장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촉진합니다. 장을 매끄럽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혈액순환을 도와서 장을 덮여줍니다. 장 운동이 빨라지고 변의 통과 시간이 짧아집니다. 게다가 캡사이신은 소화를 돕고 항염 효과가 있으며 대장암 세포의 활동을 저해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매운 것을 드시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궤양이 있으신 분은 속쓰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생고추 대신 발효식품인 고추장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고추장 활용법을 알려드리려. 하루에 한두 큰술 정도 식사하실 때 밥에 비벼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오이나 풋고추 같은 채소에 찍어 드셔도 좋습니다. 간단하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좋은 기름을 드시는 거예요. 기름이라고 하면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살찌고 혈관에 안 좋고 그런 이미지가 있죠? 하지만 좋은 기름은 오히려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노인의 건조함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노인의 장 건조뿐 아니라 피부, 두뇌 등 모든 노화로 인한 건조 중에 좋은 기름을 드시도록 권장합니다. 이것을 윤조작용이라고 합니다. 마르고 건조한 것을 촉촉하게 적셔준다는 뜻이죠.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윤조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호두, 잣, 참기름 같은 식물성 지방이 있고요. 돼지고기와 같은 동물성 지방도 포함됩니다. 이런 기름진 식품들이 장을 촉촉하게 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오일 같은 압착유를 한번 드셔보세요. 양은 20ml 정도, 소주잔으로 반 잔 정도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장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또는 밥이나 나물 드실 때 참기름을 넉넉히 넣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기름 향도 좋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 일석이조죠. 세 번째 방법은 끈적끈적한 점액질 식품을 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식품들의 끈적한 점액질 속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장 속에서 부드럽게 배변을 도와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노인성 변비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친 식이섬유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변비에 좋다고 하면 양배추, 고구마, 시래기, 현미 같은 것들을 떠올리시죠?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거친 식이섬유가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노인의 장은 이미 무력해져 있고 수분 섭취량도 적습니다. 이 상태에서 거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장에 부담이 됩니다. 복통이나 팽만감이 생기고 거친 섬유소가 대변 속 수분을 지나치게 빼앗아가서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경우 섬유소 중에서도 부드러운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미역, 낫또, 마 등이 있는데요. 미역은 끈적한 점액질이 풍부하고 부드러워서 치아가 안 좋은 어르신들도 드시기 편합니다. 미역국으로 드셔도 좋고 미역줄기 무침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낫또는 콩을 발효시킨 일본 음식인데요. 요즘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실처럼 늘어나는 끈적한 성분이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밥에 얹어 비벼 드시면 됩니다. 마는 갈아서 밥에 얹어 드시거나 국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특유의 미끈미끈한 점액질이 장을 촉촉하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노인성 변비를 해결하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운맛 이용하기, 좋은 기름 드시기, 끈적끈적한 식품 드시기.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변비약 사용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노인성 변비에 설사시키는 하재를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설사를 하게 되면 몸의 진액이 빠져나갑니다. 이미 건조해진 장이 더 건조해지는 거죠.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변을 보더라도 결국 변비가 더 심해집니다. 게다가 탈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약에 의존하시기보다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장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거친 식이섬유를 과하게 드시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배추, 고구마, 시래기, 현미 같은 거친 식이섬유는 노인성 변비에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장이 무력하고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복통, 팽만감이 생기고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물 마시기가 어려우시더라도 수분 섭취를 포기하지 마세요.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시고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셔야 해서 물 드시기를 꺼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분 섭취는 정말 중요합니다. 억지로 물을 많이 드시기 어려우시면 국물 음식을 활용해 보세요. 따뜻한 국이나 찌개로 수분을 보충하시면 됩니다. 국물은 단순한 물보다 장에 더 오래 머물면서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 드릴게요. 노인성 변비는 젊은 사람의 변비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장이 느려지고 차가워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달라야 합니다. 핵심은 장을 따뜻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첫째, 매운맛을 적절히 활용하세요. 고추장을 하루 한두 큰술 드시면 좋습니다. 둘째, 좋은 기름을 드세요. 아침 공복에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또는 음식에 참기름을 넉넉히 넣어 드세요. 셋째, 끈적끈적한 식품을 드세요. 미역, 낫또, 마 같은 미끈미끈한 식품이 장을 촉촉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변비약에 의존하지 마시고 거친 식이섬유는 조심하시고 수분 섭취는 꾸준히 해주세요. 이렇게 노력하셨는데도 혼자 힘으로 도저히 변비 해결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병원이나 한의원을 찾으셔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을 보하는 한약 치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비는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하면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장 건강을 되찾으시고 시원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막힘없이 시원한 삶을 누리자고요.